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가 이제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 MBC는 제주일보와 제주 CBS, 제주의 소리 등 도내 언론 4사와 함께 제주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의 지지도, 그리고 제주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먼저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의 지지도를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지사 후보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할지 묻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47%로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 23.2%보다 갑절 높았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3.8%포인트였습니다. 녹색당 부순정 0.6%, 무소속 박찬식 2.3%, 부임춘 0.2%, 오영국 0.5%, 장정혜 0.3%였고 태도 유보층은 24.7%였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 지지도는 오영훈 후보가 52.4%, 허향진 후보 28.3%였습니다. 오영훈 후보는 40대와 50대, 자영업자와 화이트 칼라층에서, 허향진 후보는 60대와 70세 이상, 농림어업 종사자와 주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제주도지사 당선 가능성은 오영훈 후보가 59%로 허향진 후보 17.8%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1.2%포인트였습니다. 녹색당 부순정 0.1%, 무소속 박찬식 0.9, 부임춘 0, 오영국 0, 장정혜 0.3%였고 태도 유보층은 20.9%였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 당선 가능성은 오영훈 후보 63.7%, 허향진 후보 20.3%였습니다. 제주도 교육감 후보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할지 묻는 질문에 고창근 전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 17%, 김광수 전 제주도의회 교육위원 16.8%, 이성문 현 제주도교육감 27.3%였고 태도 유보층은 37%였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고창근 후보 19.2%, 김광수 후보 20.2%, 이성문 후보 30.2%였습니다. 고창근, 이성문 양자 가상 대결에서는 고창근 후보 32.9%, 이성문 후보 35.5%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6%포인트였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고창근 후보 38.1%, 이성문 후보 37.6%로 나타났습니다. 김광수, 이성문 양자 가상 대결에서는 김광수 후보 28%, 이성문 후보 36.5%로 이성문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8.5%포인트였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김광수 후보 32.6%, 이성문 후보 38.6%로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36.2%, 정의당 6%였고 태도 유보층은 13.8%였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도민 의견과 제주 제2공항과 시장 직선제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등 제주역 주요 현안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결과를 권혁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에 대해 물었습니다. 잘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가 53.1%, 잘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기대는 41.8%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와 70대 이상층에서 70% 이상의 긍정적 기대를 보였지만 30대와 40대에서는 부정적 기대가 50%를 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은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반대가 48.8%, 찬성이 44.9%로 오차범위 안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지역에서 반대가 50% 이상이었고 서귀포시 지역은 찬성이 50%를 넘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와 70대 이상에서 찬성이 절반 이상이었지만 29살 이하와 40대층에선
반대가 50% 후반대가 나왔습니다.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직선제 등이 포함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1.1%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번 도지사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는 27.5%가 주택과 교통 문제 해결 등 삶의 질 향상으로 꼽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도 경제가 24.7%였고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제2공항 갈등 해소, 4.3의 완전한 해결 순이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을 한 적극적 투표층은 75.2%,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라는 소극적 투표층도 18.3%로 90% 이상이 투표 참여 의사를 밝혀 도민들이 이번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주 MBC를 비롯한 제주 지역 언론사 4군데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동안 코리아 리서치에 맡겨 실시했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는데요. 원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고급 일식집에서 쓴 업무 추진비와 오등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청문회 내용을 김찬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주도청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제주 시내 한 고급 일식당입니다. 원희룡 장관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0년부터 2년 동안 30여 차례 방문해 1,000만 원이 넘는 업무 추진비를 결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이곳의 식사 가격이 1인당 7만 5천 원에서 16만 원인데도 원 후보자가 1인당 3만 원 이하로 업무 추진비를 결제했다며 허위 기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7명이 가서 40만 원 취식을 했다.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는 거죠. 4명이 가서 40만 원 취식을 했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3만 원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 17명이 간 것으로 부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가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회계 처리 지침에 혹시 어긋나는 사항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깊이 정확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등봉 민간 특례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도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의원들은 개발 사업에 참여한 제주 지역 업체 4곳 가운데 2곳은 원 후보자의 이웃이고 한 곳의 대표와 임원들이 대학 선배이자 전직 공무원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초과 수익 환수 조항을 넣었지만 사업비 부풀리기로 민간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며 전형적인 특혜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두 원희룡 후보자와 관련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심어서 이 사업을 메이드하게 된 이유가 뭐냐? 왜 급하게 그렇게 정치적 일정에 맞춰서 이 사업을 메이드하게 됐는지 후보자께서는 국민들에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일체 구성된 다음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어떤 내용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의 후쿠시마 오염수 토론회 예산을 원 후보자를 지지하는 단체에서 쓴 것과 친동생을 국회의원 시절 후원에 채용한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개발을 주도한 원희룡 후보자는 장관 자격이 없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에서도 오늘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도록 착용 의무가 해제됐는데요. 코로나19 사태 2년 만에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은 성큼 다가온 일상 회복을 실감하면서도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보도에 박혜진 기자입니다. 5월의 푸른 실록이 우거진 대학 캠퍼스. 마스크를 벗은 학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체로 게임을 하거나 3355 모여 앉아 음식을 먹으며 2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봄을 만끽합니다. 비대면 학교 행사든 하느라 조금 대학 생활 같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마스크 제한도 해제돼가지고 야외에서 이렇게 음료수랑 과자랑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으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단체 관광객이 부쩍 늘어난 관광지의 분위기도 사뭇 달라졌습니다. 야외 관광지에서는 이처럼 마스크를 들고 다니거나 목에 거는 등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 들어갈 땐 써야 돼서 가지고 다니긴 하는데 밖에서는 편해요. 너무 좋아요.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듯 마스크를 착용한 채 여행하는 관광객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다 쓰고 다니니까 어떻게 보면 눈치 보느라 그냥 쓰고 나왔어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야외라도 50명이 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에서는 착용해야 합니다. 또 천장과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실내의 경우에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어린이날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오는 4일부터 닷새 동안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20만 4천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야외에서도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33명이 발생했고 오늘 오후 5시까지 274명이 추가됐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22만 3천여 명으로 4,600여 명이 재택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90대 확진자 1명이 숨져 제주역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165명으로 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희연 제주도의원은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중앙당의 일방적 낙하산 공천은 안 된다며 경선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당 홍명환 도의원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당원과 도민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4.3 유족들의 상처 치유와 제주 원도심의 활성화, 1차 산업 활성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김승욱 국민의힘 제주시 을 당협위원장은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지방선거에서 허양진 후보가 당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도의원 선거도 승리로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위원회는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제2공항의 정상 추진을 약속했다며 제주시 을 보궐선거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레미콘 노조의 파업으로 건설 현장 곳곳에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제주 지역 건설 노동자들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레미콘 노조 파업이 20일째 이어지면서 타설 현장 50여 곳의 공사가 중단됐다며 제주도가 노사협상 중재에 나서고 노조도 부분 파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귀포시의 마을 저류지에 액비가 무단으로 방류돼 행정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귀포시와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정읍 동일리의 가축분뇨 수거처리업체의 액비 저장소의 펌프가 고장나 액비 100여 톤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유출된 액비를 수거하고 해당 업체에 개선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불법 성인 PC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40대 A씨 등 업주 4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주시 연동 일대에서 지난해부터 성인 PC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불법 슬롯 게임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PC 42대와 현금 426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강난주 판사는 수차례 가게 운영의 업무를 방해하고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제주시내 한 액세서리 판매점에서 모자 가격이 비싸다며 영업을 방해하고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제주시 공무원들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탄소 없는 섬 2030 프로젝트 추진 10주년 기념 행사가 서귀포시 중문단지 부영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기념사를 통해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섬이라는 제주의 담대한 도전과 성과는 대한민국 탄소 중립을 선도하고 전 세계의 주목과 인정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지역 공연 예술이 재개됩니다.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는 오는 4일부터 이틀간 신상공원 일대에서 제주 예술문화 축전을 열어 희망, 상생, 제주를 담다를 주제로 국악과 무용, 연극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